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항상 들리는 첫 번째 코스 중에 하나가 목포의 죽교동입니다. 행정구역상 죽교동인데 지금 대반마을, 대반동이라고 옛날부터 불렀기 때문에 대반동 스카이워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꼭 가십니다. 저 어릴 때부터도요, 친구들하고나 동네 어르신들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사계절 그곳에 가셔서 바닷가 주변에 앉아서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화가 나면 거기에서 화해도 하고 또 최초의 호텔이 있었던 곳이고, 네, 그래서 그곳은 아마 모든 목포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일 거예요. 그리고 목포는 그 장소에 회밍웨이라는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카페를 다시 새로운 분이 인스타에서 유명한 새로운 카페가 생겨서 그 카페에 항상 들려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 카페 앞쪽으로 스카이워크가 있어서 스카이워크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상으로도 중요한 곳에 스카이워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었었고요. 왜냐하면 이 스카이워크는 앞으로 바다로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목포에서 하던 계획 중에 지금 지금 해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어민동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닷가 중심으로 하는 회센터 중심으로 하는 계획들이 또 있었어요. 도시계획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이 유명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랑했던 장소 대반동이라는 것을 유달유원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랑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포시는 고민을 했었고, 이때 스카이워크가 있었습니다. 1단계로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앞으로 바다로 진출하는 데 포인트를 두었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다리는 2단계로 해서 다시 연결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가 2단계로 갈 때는 1단계가 앞으로 진출하는 한 구간이 되었고, 2단계로 앞으로 진출하면서 끝맺음을 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교행하면서 만나는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할 때 보통은 저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각 행정구역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데, 경관위원회 위원분들은 각각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나눴던 얘기들을 다 그대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또 주민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여러 지자체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위원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맡으신 분도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단계의 다리가 블루 색깔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단계의 다리는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리가 전체가 화이트 톤인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현재의 다리에는 이제 블루와 화이트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다리고요. 그리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것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큰 현수막으로 수영하시면 위험하다 이런 광고물도 걸려 있긴 한데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개첨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조금 더 색상을 더 어울리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여러 안 중에 경사도가 12도였던 것도 있고 5도로 굉장히 설계회사가 낮춰서 오셨던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약자들 분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고요. 현재 현장에서 스카이워크를 한번 걸어보시면 좋은 점은 바다를 향해 진출하면서 다양한 풍경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좀 민감하게 풍경을 관람을 하시거나 느끼신다 하는 분들은 사각지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다 보면 조형성이라는 걸 위해서 이걸 연출을 하는 게 있거든요. 돛과 닷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으로 레벨을 맞추고 올라가고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러한 구조물들이 좀 두께나 이런 것들이 좀 교각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예각에서 봤을 때는 밖에 있는 다른 풍광을 가리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관상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외 네덜란드나 캐나다에 있는 다리 교각들을 한번 보시면요. 밴쿠버도 그렇고 스카이워크라는 것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하늘이든 바다든 앞으로 진출해서 아슬아슬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 기능에 충실하고요. 풍광을 제대로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충실합니다. 즉 장식적인 걸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구조물들은 최대한 구조적인 기술적인 것들로 받쳐주고 이것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재를 다룰 때 항상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자재, 여러 색상, 여러 요소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일들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한 건데 많은 시민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그걸 걷어내면 그 원래 가지려고 했던 목적 하나만 성공을 시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의 목적물에 여러 가지 요소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그 하나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거나 국내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례들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지자체나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예산이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없어서 어떻게든 수혈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연구를 할 때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의 관광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카이워크도 관광 자원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주변의 상가나 경제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논의했던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CSV 같은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공익적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업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회나 협회,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목포의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때 칠하지 못했던 도색이나 아니면 도입하지 못했던 어떤 안내 사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다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